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온 세월만큼 믿었던 사람,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참 조용히 다가옵니다. 화려한 폭발도 없고 뜨거운 분노보다 먼저 차디찬 외면과 고요한 눈물이 먼저 찾아오죠. 오늘은 여러분과 상담실에서 수없이 마주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바로 배신당한 아내들, 그들에게는 정말 한 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자 씨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맑은 분이셨습니다. 늘 남편을 극진히 챙기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남보다 열심히 해내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 상담실 문을 두드린 그녀는 그동안의 모습과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여든이 다 되어서 바람이 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앞선 건 허탈함이었고 그 다음은 깊은 체념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40즈음에도 60즈음에도 한두 번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녀는 가정을 위해 참아냈고 언젠가는 남편도 변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든에 이르러도 남편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 남자가 문제 아닙니까? 하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은 문제의 본질이 오직 상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처럼 배신당한 많은 아내들에게 정확히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살보다 남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기분이 상할까봐, 자식들이 속상해할까봐, 시댁이 걱정할까봐 그들은 늘 자신을 뒤로 밀었고 늘 참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자기 표현을 해보지 못하고 자신을 좋은 아내, 희생적인 엄마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던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이 공통점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고 그로 인해 아내들이 어떤 인생의 반전을 만들게 되었는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영자 씨의 사연은 생각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모든 갈등을 감정이 아닌 인내로 덮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녀들은 마음속으로 분노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만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던 듯 밥을 차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남편의 셔츠에 다림질을 하며 자신의 분노와 상처를 묻어두곤 했습니다. 어차피 얘기해봐야 바뀌지 않잖아요. 말하면 더 싸움만 나고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니까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며 어머니도 참으라 하셨어요. 이런 말들은 이들의 입에서 수없이 흘러나왔고 그 말들 속에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무의식적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노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정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뭘 바랄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다 커서 제 일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편은 제가 옆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전 그냥 매일같이 밥상을 차려요. 이 말에 담긴 무게를 여러분 느껴보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그 사람이 준 건 감사도 존중도 아닌 무관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나는 괜찮다며 스스로를 속이는 버릇입니다. 이들은 종종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어디 다치지 않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 말들 속에는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고 상대의 잘못마저도 받아들이려는 지독한 자기 부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런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상대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있었죠. 어느 날은 갑자기 마치 태풍이 몰아치듯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아프거나 우울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지요. 정영자 씨 역시 외도 사실을 다시 마주한 뒤 일주일간 밥도 못 먹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며 그녀는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토록 참고 살아왔을까?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녀가 이 질문을 통해 어떤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인 장면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영자 씨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주름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건 그녀의 눈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눈은 빛을 잃고 있었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의지 없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참았던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 사람은 내가 참고 살아준 걸 알기나 할까? 이런 질문들이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통해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정영자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처음으로 정확한 감정을 말해보겠다는 결심이었죠. 오후가 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무 말 없이 TV를 켜고 소파에 앉으려는 그에게 정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번엔 진짜로.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외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말하지 않았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간 거였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지금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정영자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눈빛도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왜 꺼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잖아. 남편의 반응은 여전히 변명조였지만 정영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난 일이 아닌 걸로 살아왔어요. 그 일을 안고 외면하면서 살았지만 결코 지나가지 않았어요. 내 삶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는 대신 산책을 하러 나가기도 하고, 남편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며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남편이 아닌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이 생각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로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 침묵이 정말 여러분을 지켜주는 걸까요? 혹시 그 침묵이 여러분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다음으로 정영자 씨처럼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감정 대응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온 정이 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이란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잘못을 무한정 감싸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상담을 하며 한 가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배신당한 아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너무나 착했고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도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말하지 않고 누르기만 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면 깊숙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죠.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내가 여자로서 뭔가 잘못한 건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자기 비난이 시작되면 배우자의 잘못조차 자신의 탓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는 더 당당해집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조차 없어진 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비난하거나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느낀 상처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때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나는 지금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나는 그 일이 없던 일처럼 살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을 꺼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를 망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은 곧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이 그 첫마디를 꺼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표현을 시작한 분들이 어떻게 점차 삶을 회복해 갔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에 사시는 김경자 어르신은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여러 번 외도를 했고 그때마다 경자 어르신은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지금 집 나가면 애들 학교도 흔들리고 친정 식구들 눈치도 보이고 세상 사람들 다 내가 불쌍하다 하겠지. 그렇게 속으로만 삼키며 남편이 들어올 밥상을 매일 차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분노와 슬픔은 고요한 호수처럼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 넘은 생일날 남편이 지인들과 외박을 하고 돌아왔을 때 경자 어르신은 평생 처음으로 그동안의 감정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말 안 한 게 당신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였어. 지금은 말 안 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날 존중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아파. 남편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예전처럼 대충 넘기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뒤로 경자 어르신은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들에는 분노가 아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의지가 담겨 있었기에 남편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버릇처럼 짜증을 냈던 남편이 이제는 경자 어르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경자 어르신이 말합니다. 남편이 달라졌다고요? 글쎄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나는 달라졌어요. 이젠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감정을 꺼내놓는다는 건 결국
상대에게 나를 알아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감정 표현은 결국 자기 존중의 시작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속에 쌓아둔 말은 언젠가 나를 향한 분노로 바뀐다는 것. 둘째, 표현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셋째, 내가 나를 인정해야 남도 나를 인정한다는 사실.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비로소 시작된다. 배신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말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비로소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번에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상처를 겪었던 또 다른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속에 감춰진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서초에 사는 오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숙 어르신은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늘 단정한 옷차림과 잔잔한 말투로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미소 뒤에는 오랜 세월 말하지 못한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했던 긴 시간. 이분은 젊은 날,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나는 피해자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정숙 어르신은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아이들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고 이제는 남편도 병든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숙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조차 쓰지 않고 그 남편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르신, 그 고생을 왜 본인이 다 하세요? 젊을 때 그렇게 속 썩이던 분인데. 정숙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그때 참았던 건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고 지금 돌보는 건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 말은 오랜 세월 상담을 해온 제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위를 잃지 않는 겁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자신에게 흘러들어 상처가 됩니다. 표현은 나를 위한 것이고 침묵은 때로 방어이지만 그 방어가 지나치면 내 감정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정을 억누르되 자신의 마음만은 알아줘야 한다. 분노를 억제하되 자신의 상처는 살펴야 한다. 배신당한 많은 아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보다 스스로를 무시한 시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가장 서러운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감정을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스스로에게만큼은 정직해져야 합니다. 한 고전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이며 그 끝은 반드시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 이른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존중하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은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